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회담 직전에 맞춰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시험 사격이었는데 한미 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존재감 과시에 나서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파병 전사자 101명에게 영웅 메달을 직접 달아주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전략인 건지 저희가 따져보기 전에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사들의 초상 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메달을 직접 달아주셨습니다. 전쟁의 만반으로 준비된 우리 군대의 실상이 뚜렷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든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를 세계가 다 알게 하였으며. 김규엽 보좌관님, 지금 영상에 나왔지만 저 초상화를 걸어놓고 거기에 이제 영웅 메달을 하나씩 다 이렇게 달아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게 진심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종의 보여주기인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이 파악한 북한의 전상자 규모가 약 한 4,500명에서 5,000명 가량 정도 됩니다. 그럼 저 101명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네, 그 5,000명 정도,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약 400여 명이 전사했고요. 네. 그 전사한 400여 명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 혹은 특별한 어떤 전투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훈이라고 하죠. 이런 걸 세운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101명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공화국 영웅칭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저렇게 조선노동당 중앙 그 청사에 그 김정은 집무실 바로 한쪽 벽에다가 저렇게 다 전시를 한 겁니다. 네. 저런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 저도 굉장히 보고 놀랐습니다. 김정은이 저것까지도 할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심이라면 진심이겠죠. 왜냐하면 현재 김정은의 어떤 그 러시아 파병은 상당히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자식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보냈다가 이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 받아든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실망감과 그들의 분노가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걸 관리해 주는 것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겠고요. 또한 이렇게 러시아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기리게 되면은 이게 러시아에게도 보여주는 식이 되거든요.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가져가는 과정. 또한 이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 전쟁에 참전을 했던 이 북한군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러시아 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병됐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북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들이 군생활 제대로 그냥 일반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날벼락같이 그냥 죽은 이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저런 것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 소문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없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 어떤 설득의 과정이나 정보도 주지 않고서 아들들을 저기로 보내가지고 주검이 돼서 돌아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나 이런 반정부적인 그런 여론이 모이는 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차단하고 나도 마음이 아프고 국익을 위해서 했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사실 저게 다른 이제 역대 그 주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서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위기는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여론 형성이 좀 돼가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젊은 나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저런 어떻게 이를테면 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런 것도 한 게 아닌가. 과거의 그 권위주의적인 거에서는 조금 이제 달라진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이전에 회의에서 지휘관들과 함께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이것도 약간 파격적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김정은의 지금까지 보여준 개인적인 행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파격적인 건 아닙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정일과 혹은 할아버지 김일성과는 상당히 다른 리더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발현이 되어 왔는데요. 예컨대 어렸을 때 농구 게임을 하게 되면 본인과 함께 농구를 했던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자리에서 네. 전략 회의도 하고 하나하나 전술 사항들을 지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팀적으로 어울리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자기 형인 김정철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은 뭔가 운둔형 지도자 아버지처럼 운둔형으로 이렇게 숨어서 지시를 내리고 마주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과감하게 본인을 내보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시를 내리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이런 티키타카식의 소통을 좀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은 붙였는데 담배에 불은 붙였는데 이렇게 흡입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무릎 아래로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애꿎은 담배만 타고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입에 갖다 댄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 방송이어서 이게 말하기가 참 불편한데 어쨌든 그냥 보여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게 제가 하나 뭐 떠오르는 장면인데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 중국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의 범절이나 이런 거 중국에서도 문화가 굉장히 셌었잖아요. 근데 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담배 피라고 내가 한 그렇게 대씩 펴, 몰리 이렇게. 나 그렇게 몰리면 안 된다고. 근데 상대방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들고만 있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의 그런 모습 딱 그 아닌가. 모습이 아닌가. 난 열려 있어. 니네들도 펴. 그러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못 피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나 싶습니다.